여러분, 60대 아니면 70대 되신 분들이 자신의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업? 성공한 자식?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돈도 안 들고 아주 쉽게 자신의 노후 대책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 병원에서 신장 환자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제가 주치의로 환자들이 전반적인 것을 진료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주치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진료 시간이 솔직히 제가 주치의로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많이 할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집안 사정, 심리 상태, 아니면은 패밀리들끼리 다이내믹 이런 것들을 종종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분이나 거의 비슷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제가 상담을 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타이틀을 칠까 생각을 하다가 60대 아니면 70대에서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 뭘까라는 타이틀로 말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먼저 답을 드리자면 그 답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부인이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남편이 부인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도 모두 포함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60대에서 70대 되신 분들은 대부분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잘하라는 말이 더 많은 비중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네 분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료 시간에. 각각의 케이스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것에 앞서 한국의 전반적인 남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금 60대에서 70대 되신 분들은 기성세대, 1970년, 80년대를 어려운 나라에서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현재 이 발전한 한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을 빛내신 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부작용이 온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자들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눈치보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남편의 뒷발질을 하고 애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이 오면 밥을 해주는 식모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은 그게 자신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 30년이 지나면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여성을 존중해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여성을 더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로 발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성들이 30대, 40대, 50대까지는 그게 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식모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다가 60대가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약간 남성화가 되죠. 성격도 좀 더 과격해지고 굉장히 소심했던 마음들이 좀 더 대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무슨 식모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반면에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저하가 되면서 약간 여성스러워지고 소심해지는 스타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콤비네이션이 딱 맞아가지고 중간을 딱 맞으면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성이 굉장히 남성적으로 과격해지고 남편은 그대로 강한 권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부인분이 나는 이런 식으로 못한다. 에이씨 내가 지금까지 지금 몇십 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를 식모처럼 해줬는데 난 더 이상 못 살아. 애도 다 키워놨겠다. 이제 나는 풀이야. 나 혼자 잘 살래. 이혼합시다. 이렇게 되죠. 자,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고 자, 여성의 호르몬이 확 올라왔는데 남성의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남성이 여성화가 돼서 쫙 되면은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
그러고 이제 남성이 호르몬이 조금 더 하면서 이제 그 집안의 기득권이 여성이 가지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여성이 기득권이 조금 더 있어도.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는 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사시고 하니까 여성이 기득권을 좀 더 가지는 게 가정의 행복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렇게 안 됐을 때 저렇게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남편분의 그 파워와 그 기득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남성의 호르몬이 그대로 왕성하게 되면, 그리고 여성은 자신이 항상 식목처럼 일했던 것이 나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다 조금 올라왔는데 아직도 남편을 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나이가 65세 정도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성분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식모같이 일을 했던 거를 식모같이 일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로서 애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가정 일을 하고 남편을 돌봐주는 게 나의 당연한 임무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내가 식모야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남편은 계속해서 하늘 같은 호령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왕성한 힘에 기득권을 자기 멋대로 부인에게 친절하지 않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걸 누를 수가 없는 여성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요. 자, 아버님한테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피가 팍팍 섞인 아버님의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니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인일까요? 정답은 부인입니다. 그죠?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들, 딸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60대, 70대 되신 분이 자신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적으로 큰 고민을 할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고 서로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 부인이나 남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윽박지르지 마시고, 60대, 70대는 윽박지르는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윽박지르지 말고 좀 다소곤하게, 아니면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기득권을 와이프에게 넘기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테마가 오늘 네 분의 상담 테마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분은 흑인 아저씨였는데요. 한국에 군인으로 갔다가 한국에서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을 한 케이스였는데, 이 흑인 아저씨가 저한테 오셔서 자기 와이프는 북한 여자처럼 그렇다고 완전히 독재주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독재주의였으니까 아저씨랑 결혼을 했겠죠. 예. 그 1980년도에 한국 여성이 흑인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고 자신의 가족들한테서도 버림을 받을 정도로 희생을 하고 그분과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것저것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다 남편이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와이프가 오셨는데 남편분이 하루 종일 정치 비디오만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집에 틀에 박혀서 유튜브만 하루 보면서 정치 보면서 이 죽일 놈들 나라가 이 꼬라지니까 뭐 그러면서 욕만 하시고 씩씩거리시고 와이프가 뭐 해주면 신경질 내고 막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뭐 제가 정신과는 아니지만 제가 주치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국의 남성분들 60대 70대 분들 정치 비디오 좀 보지 마세요.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뭐 정치해가지고 가서 데모해가지고 나라를 바꿀 겁니까? 자기 가정도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데 와이프가 엉엉 울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식모처럼 살았나,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나라를 살릴 거라고 지금 뭐 유튜브를 보고 뭐 박근혜가 뭐랬니,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뭐 문재인이 어땠니, 이런 식으로 삿대질이나 하면서 자신의 가정은 망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열심히 정치를 보십니까? 자신의 가정이나 챙기세요. 솔직히 나라는 그냥 젊은 사람, 아니 나라는 그냥 나라 정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열 안 받으셔도 돼요.
나는 주치의로서 나는 주치의로서 환자들한테 열받는 거예요. 그거 지금 와이프는 울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님 무조건 가서 나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잘못했다 하고 유튜브 삭제하고 정치 보지 마시고 지금 오늘 점심때 안 됐으니까 가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미안하다 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앞으로는 내가 여보를 위해서 살게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여행 가세요. 연애 좀 하세요. 오늘 연애 데이트 점심 이렇게 하고 제가 진료를 보느라 오늘 오전에 진료가 많이 밀렸습니다. 4분이나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쌍. 내과 의사가 그냥 완전 결혼 상담소가 돼버렸잖아 오늘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진짜로 막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오늘 이 케이스는 오늘의 특정한 그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예요. 10분 중에 7분은 최소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과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 제가 주치의신 분들 오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첫마디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뭐하고 노세요? 저는 뭐하고 노냐고 물어봐요. 물론 암이 있고 뭐 큰 문제가 있으신 분한테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60대 70대는 건강하신 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내가 상담을 할 때는 뭐 당뇨 조금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뭐 고혈압 조금 있고 이런 분들이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맨날 소리 지르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우울증 여성분들 굉장히 많아요. 68세에서 75세 사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이런 기성세대의 사회습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과 의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약만 처방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PPO는 내과 의사로 보지만 제가 HMO로 돼 있는 분들은 제가 주치의니까 주치의는 약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 그리고 가족관계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관련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혈압만 떨어뜨린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맨날 울면서 왜 이래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면서 10년 20년을 산다면 어떤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쉽게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남편분이시고요. 아니면 뭐 여성분들도 그럴 수 있죠. 뭐 남편한테 굉장히 차갑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러면 서로의 동반자에게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행동 그리고 서로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20대 아름다운 여성과 멋진 남자가 데이트하는 것만 아름다운 연애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고 있는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멋있는 데이트를 하는 것은 20대 풋내기 사랑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이 되신 모든 분들께 오늘은 자신의 부인과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고 연애를 하시면서 사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